예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의견 주신 의원님들이 33분이시고요. 그리고 보고 그리고 뭐 여는 말씀까지 다 하면 지도부 말씀까지 하면 총 38분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45분 꼬박했고요. 입장은 관통하는 입장들이 있고 또 일부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관통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지는 않았지만 거의 없다. 거의 일사불란한 그런 인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이 부분에 대한 규정에는 우리 당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법 쿠데타, 사법 반란 이런 표현들이 이미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국민께 알리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 주신 의원님들도 꽤 있으셨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두 의견 사이의 비중을 제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계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제 상황 인식에 대한 표현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지금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123, 12.3 내란 비상계엄을 배제 의결해야 되는 그 과제를 우리가 인식했던 때와 비슷하다. 이 상황은 그렇게 엄중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강론이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우리가 규정해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이미 많이 보도가 됐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과정 이건 이제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고등법원으로 기록을 내려보내고 또 당일에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또 배당받은 재판부가 바로 당일에 5월 15일로 기일을 잡고 심지어는 그 집행관 송달 방식을 결정하고 집행관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전례가 없었다.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 잡힌 5월 15일 기일이 선거운동 기간이잖아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고 이재명 후보는 그때가 되면 지금은 당의 후보지만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 대선 공식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서 그 기간에는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 법 취지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건 후보자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결정이 대법원에 의해서 또 고등법원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당으로 온 여러 가지 제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이런 구도를 기획해 왔고, 그리고 그런 구도를 기획한 어떤 세력 안에 특정인이 존재하고, 그런 특정인에 대한 일부 특정까지도 오늘 의총에서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 캐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제 또 다른 실명이 나오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우리가 비공개로 내부적으로만 공유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옆에서 포탄이 터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표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러 공감대 속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법부의 지금 말씀드린 그런 행위들이 위헌이고 위법한 것인가?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준이면 그에 합당한 그에 비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위헌 위법이 맞다면 그에 또 맞는 대응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아직 위헌 위법을 단정하기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라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이미 그 공직자로서의 정치 중립 위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들 대법원 내규만 어긴 것이 아니라 대법원 내규를 어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치 개입이라는 그런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그런 판단들을 대부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응을 확정 짓는 그런 시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을 어떤 방향을 잡으면 단계적으로 할 것인가? 시점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논점들이 있겠죠. 일단 마지막까지 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그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라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고요. 그 탄핵을 포함한 이러한 대비책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서도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어떤 빌드업을 해야 되는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뭐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의견을 하는 것은 이미 보류를 했고요. 그 하자라는 의견이 포괄적으로는 있었어요. 탄핵을 포함한 뭐 모든 수단 강구 이런 의결에 대한 요구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그에 대한 지지도 상당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일단 그런 의결 절차는 안 하기로 오늘 했습니다. 오늘은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고 다만 그 나온 의견 가운데 공통분모가 이렇고 분류가 이렇게 된다는 점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빌드업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언제까지 빌드업을 할 것인가라는 또 질문에 봉착을 하는 것이죠.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의원들이 5월 15일 고등법원의 그 기일을 중요한 계기점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또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고, 그 이유는 고등법원 판결 이후에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만한 어떤 의견도 지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법도 있고 관행도 있고 내규도 있을 텐데 그것들이 무시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이후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고 그건 곧 후보 자격 박탈까지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 15일 고등법원의 그 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많은 의원님들이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등법원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된다. 이거는 권리로서 당사자의 권리로서 최대한 이 부당한 기일 지정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리고 늦추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이 기일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우세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전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남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까지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확인된 순간에 행동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어요. 의견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일부 나왔고 판결까지 보자라는 그 1월 15일 이후에 기일 지정이 되는 것까지는 보자라는 의견도 일부 나왔습니다. 그 이상 그 고등법원 판결을 말씀하신 분들은
전원이 판결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입장은 동일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고등법원의 5월 15일 그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기일 취소나 연기 요구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나 남는 것이고요. 그때까지도 인내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5월 15일에 만약에 기일이 성립이 안 돼서 새로운 기일을 잡는다고 가정하면 언제로 잡을 것인가를 또 지켜보는 것. 여기까지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 또 이제 선제 탄핵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진전이 되거나 다른 의견들하고 뭐 이렇게 그 토론을 길게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선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고 그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또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상황을 사법 쿠데타로 보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많이 안 알려졌는데 지금 5월 15일 기일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고등법원이 지정한 거잖아요. 근데 대장동 사건 기일이 지난주에 잡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무려 4일이나 잡혀 있어요. 선거 당일에까지 잡았습니다. 5월에 3일, 6월 3일에 또 하루.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사법부가 거의 노골적으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해라면 사법부가 지금 당장 선거 이후로 기일을 다 미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입법을 통한 이 상황에 대한 대응도 여러분들 일부 취재도 하시고 보도도 됐습니다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에는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이 불소추 특권의 범위 안에 공판 절차가 정지된다는 것. 지금은 다수설로 절대 다수설로 존재하지만 아예 법에 명시해서 논란의 소지 자체를 없애자 이런 입법 추진이 있을 거고요. 이미 발의가 완료되어 있는 법으로 여러분들도 취재해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공선법 이 허위사실 공포죄의 규제 처벌 대상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진술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나, 이것도 학회의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이 부분도 발의는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번에만 논의해서 발의를 한 건 아니고 이미 발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 그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때 당해 선거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그걸 다시 소급해서 아예 선거가 불성립했던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과잉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과잉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법관 수가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교해 보면 인구 대비 너무 적은데 이 부분을 일정한 규모로 늘리자라는 쪽으로 입법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것도 헌법재판소를 처음 설치할 때부터 있었던 논쟁입니다. 이 부분도 이것이 어떤 그 그러니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어떤 힘겨루기나 또는 위상 정립의 과정에서 어떤 합리성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우리 법제가 아니었나,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의 대응은 비례적 대응이어야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이미 그 어떤 뭐 중도나 역풍 이런 것들 늘 우리가 고민하고 대응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국민들께서 이미 상당 부분 이런 사안의 본질을 알고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들이 늘 이런 논의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의견들이 오늘도 각각 조금씩 나왔고요. 그 고법의 이재권 판사가 원희룡 지사랑 특수관계인가요? 혹시 아세요? 뭐 동무는 이미 나왔고 어릴 때부터 매우 친했다라는 그런 이게 뭐 본질은 아닐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우리 당이 민감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신경이 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질문 받을게요. 네. 탄핵 범위, 만약 그 범위가 넓을 경우에 수순, 어떤 단계에서 범위를 넓혀 갈 것인가. 물론, 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입장도 규모에 대한 의견들이 각각 다 다르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일괄 탄핵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례적 대응 그 기조하에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탄핵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가 다른 수단으로. 그리고 법적 명분이 충분한 것인가. 뭐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법리 검토를 더해서 명분이 더 있다면 더 확보해서 국민께 알리는 작업을 하자. 이런 것들이고 아무튼 지금 오늘 의총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공통 분모는 5월 15일이 매우 중요한 기점입니다. 거기서 이제 의견이 좀 분화되면 그러니까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하자. 이렇게 의견이 일부 갈리는 겁니다. 네, 다른 질문. 지금 단계에서는 탄핵을 일단 안 한다. 5월 10일 전까지는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뭐 그렇게 정리된 바는 없고요. 지도부에 일임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의견 내신 분들 중에 한 분은 일임을 하되 어떤 일정한 수준까지 일임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모든 대응 방안을 열어놓고 일임하자라는 의견이 좀 훨씬 더 많았고요. 그리고 그냥 그런 범위에 대한 말씀 없이 일임하자, 위임하자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다 많았다 그러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임하자라는 의견은 뭐 절대 다수였습니다. 이제 입법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부권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나요? 입법 시기는 어떻게 잡을? 대선 전에 본회의 통과를 고려한 일정은 아니에요. 이제 발의를 할 것인가, 이미 발의된 것은 당의 이름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상임위 절차를 거치도록 할 텐데, 그러면 법사위까지 통과시킬 것인가, 해당 상임위까지만 통과시킬 것인가, 뭐 일부는 법사위 법안이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행안위 법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 역시도 당 지도부에서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아까 나온 이제 청문회랑 국정조사 거기다 특검까지 이제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지. 국정조사가 빌드업 과정에서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요. 한 분이 그런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뭐 굳이 말씀을 안 하신 분들 중에서도 국정조사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의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고려점들, 지금 5월 15일을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들 인식하고 계신데 만약에 그 전에 뭔가 결론을 내면 그럼 그 안에 뭐 빌드업 과정에서 병행을 할 수 있나라는 어떤 시간의 제약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한 뒤에도 국정조사가 필요한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은 제가 다 받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제가 브리핑 할 걸 놓칠까 봐 5월 7일부터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의원들이 지난번 헌법재판소 기자회견 했던 것처럼 조를 편성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자회견할 예정입니다. 네. 예. 조희대 대법관이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그 대법원장의 대행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강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도 안 했고 우리가 지금 탄핵을 결의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후 논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오늘 의총에서 전혀 안 다뤄졌습니다. 네. 아까 5월 15일 중요한 기점이라고 하셨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 측으로부터 입장을 듣겠다는 동네 시한 같은 걸 정해놓으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의총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의총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여러 단위의 논의 그리고 텔레방을 통한 그런 논의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이미 다 이제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당연히 그건 진행이 되겠지 하고 기다리신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입장 표명을 요구해서 입장 표명을 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는가? 지금은 모든 것이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일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요구는 강력하게 합니다. 로그 기록, 복사 기록 이런 것들 기록을 검토했다는 증명을 해내라. 이 요구는 할 것이고 그리고 고법 기일을 변경하라. 이 요구를 할 겁니다. 이 두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수고요. 그 이외에 다른 입장 표명 요구나 또는 국회로 출석시켜서 어떤 질의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아까 이게 내란 기자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했지만 일부 이견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걸 아직 내란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극히 일부가 이게 이제 위헌은 아직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아직 이른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줬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내란 규정은 어떤 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분이 그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규를 위반한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위법인가에 대해서 불법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금 아직은 유보하고 있다. 불법이 아니다. 이런 입장까지는 제가 볼 때 아닌 것으로 알고 이후에 여러분이 이미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말씀 주셨을 때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시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도들을 쭉 보면 의총에서 안 나온 얘기를 제가 사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마치 비밀처럼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 소수 의견들이. 근데 나중에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될 때 그게 카피가 되고 그게 너무 강조되고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듯한 그런 식으로 국민께 오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의총에서 나온 이런 소수 의견을.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도 이제 힘들어서. 예. 그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을 가지고 판단을 해볼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언제까지 변경하라 이런 얘기는 안 했고 변호인단은 곧 요청을 할 겁니다. 그거는 언제까지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요청하는 거니까 시한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 당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따져봐야죠. 이게 우리가 본회의 연다고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당하고 협의 절차도 거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의장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시한을 너무 짧게 줄 수도 없고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정리도 되겠죠? 네. 그 이재명 후보에서 강원도에서는 아까 강원도 이번에 경청도 갔을 때 당 지도부의 모든 판단을 맡기겠다는데 혹시 오늘 판단도 당 지도부의 검토가 맡겼다고 봐야 하는 건지. 공개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대략 입장은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뭐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그게 맞습니다. 맞을 겁니다가 아니라 지금 당 지도부 이게 이제 원내 상황이니까 기본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또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그 최고위원들하고 또 상의를 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정무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 또 변호인단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논의 폭이 지도부 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그 논의의 폭이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선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대위의 의견도 비중 있게 수렴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결론은 보류예요, 아니면 지도부 1인이에요? 지도부 위임을 의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도부의 사실상 여기까지 하면 안 돼. 의결이 안 됐으니까 의결을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다수의 의견은 절대 다수의 의견이 지도부 위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수고하세요.